기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기후 공시와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후 재앙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변화를 이끄는 동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 기술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적응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변화를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 감염병이라든지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등등 적응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후 기술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후 기술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또 뭐냐를 생각을 하면 바로 이것이 기후 공시입니다. 오늘 다루는 기후 공시인데 이 기후 공시가 기후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추동하는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중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사이에 금융이라는 게 개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시했던 것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술이 좋아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금융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기업들이 평소에 이런 기후 기술 또 경영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제 이 기후 공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후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린 텍소노미라는 게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K 텍소노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ESG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이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이제 해주셨으니까 봐주시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태풍의 눈과 찻잔 속의 태풍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2024년의 ESG 트렌드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얘기를 나눌 거지만 20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5, 6년 남았는데 어떤 세상이 될까? 그래서 이 2030년은 이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때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태풍이 휩쓸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 흐름을 읽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절이 이 봄이 오느냐 겨울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봄이 오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봄이 와버렸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변화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년 만에 오는 이런 공시의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겨울을 처음 겪는 사람이 겨울 준비를 한다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이제 그런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우리가 태풍의 눈에 있다. 태풍의 눈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무풍지대, 맑게 하늘은 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태풍의 눈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태풍은 우리 주위를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가 보면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찻잔을 휘저으면 그 안에서 태풍이 일어나지만 당사자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외부에서 그것을 볼 때는 중대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 실무자나 또는 그 C-레벨의 ESG를 담당하시는 또는 CEO 중에서도 ESG에 진심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께는 이것이 찻잔 속의 태풍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실제로 지나갈 때가 되면 이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 태풍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의 ESG의 상황을 비유를 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